뭐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꼭 핫식스를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저 한 달 매출이 2억을 달성을 했고요. 제품 3개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래 지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버시는 분들. 그쵸, 다들 취업 준비하고 있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10명 다 남들이 파는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그냥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결국 언젠가 무너지는 사업이에요. 20살 때부터 사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나이 때 좀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잠 자지 말라 해서 잠 안 자고 노력했고 성공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빚 1억 2천만 원이라는 걸로 다가왔을 때 아, 남들처럼 취업할 걸 그랬나? 그 아메리카노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빚이 많고. 그래서 30만 원짜리 원룸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새벽까지.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소형 가전 브랜드를 운영 중인 26살 빌리브로 힘찬이라고 합니다. 뭐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꼭 핫식스를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시면 뭐가 좀 달라요? 그거보다 아침에 너무 피곤하니까 커피보다는 이 핫식스가 맛있더라고요.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시는 게 뭐 어떤 건지 좀 대략 보여주실 수 있어요? 디지털 가전에 계절 가전을 눌러보시면 제습기, 가습기, 모기 퇴치기, 냉풍기, 겨울에는 온풍기인데 이제 겨울 시즌은 끝나서 이제 여름 제품들 쭉 취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소형 가전이네요. 다들.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저 한 달 매출이 이제 시즌 여름이나 겨울 딱 찍었을 때는 2억을 달성을 했고요. 근데 그럼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로스가 60%, 오픈마켓이나 자사몰 그리고 네이버가 40%. 그러면 지금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순 마진율이 네. 한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순 마진율이 35%인데 저희가 마케팅 비용, 광고비나 이제 추가 바이럴 마케팅 비용을 15%로 잡아요. 그럼 순수익은 20% 정도 남기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빼면 2천만 원 정도. 많이 남으시네요. 26살에. 네. 주변에 사실 없죠? 또래 지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버시는 분이. 그쵸. 다들 취업 준비하고 있죠, 지금. 26살이란 이 나이에 순이익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통장에서 바라볼 때 내 네. 자신이 뿌듯하다든지 뭐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네, 아직은 없어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돈을 벌어도 그게 결국 재고로 투자가 돼요. 다시. 재투자가 계속되고 계속돼서 돈을 많이 안 가져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제품을 늘리는 걸 멈추면 이제 통장이 점점 쌓일 텐데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나? 이런 건 못 느끼겠어요. 그럼 지금 이거 온라인 판매하신 지는 5년 차입니다. 그럼 21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갓 전역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엄청 빨리 시작하셨네요. 어릴 때부터 같이 게임하던 친구가 전역할 때쯤이 되니까 갑자기 지금은 취업해서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해서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라고 말을 해줘서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장사를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즌이라 오프라인 장사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온라인 사업을 해보자. 군적금이 그때 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300만 원 가지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300만 원으로 처음에 팔았던 게 뭐예요? 제가 소싱에 그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스트코에 가서 제품을 사서 쿠팡에 팔았어요. 그때 김부각 팔았어요. 김부각. 코스트코에 제품을 떼다가 쿠팡에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는 그 중에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 하다가 코스트코 1,000원에만 할인을 하는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김부각 이걸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그때 300만 원어치 사서. 나름 그 안에서도 시장 조사를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때 조금 꼼수를 썼어요. 할인된 가격에 사오고 일주일 동안 묵혀놔요. 남들은 할인가에 못 구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는 팔아서 마진을 더 챙긴 거죠.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던 게 그때 당시 나 혼자 산다에 화사가 김부각을 나와서 먹었어요. 이게 또 노이즈 마케팅이 또.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 팔지 않았나? 다 파니까 400만 원이 제 통장에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을 번 거죠. 네. 지금 매출이 어쨌든 잘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5년 동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온라인 셀링을 시작을 했을 땐 정말 매출에 급급하는 그냥 셀러였어요. 빨리 매출 1억 찍어보자, 매출 2억 찍어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빠르게 매출을 찍을수록 그 방법은 본질이 아니었고 결국 무너지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남들이랑 똑같은 제품을 팔면 안 된다. 진짜 고객들의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고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가 컸어요.
제가 처음에 팔았던 게 깔창이었어요. 지금 깔창 시장을 보면 진짜 남들 다 똑같은 깔창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단가대를 보면 8,900원, 9,800원, 뭐 8,800원 이미 이런 시장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똑같이 1,000원에 떼와서 이 9,000원에 팔자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팔아보다가 리뷰를 1,000개 넘게 쌓으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1,000원을 높였거든요. 그 순간 결국 2페이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다르게 짰어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10명 다 남들이 파는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그냥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결국 언젠가 무너지는 사업이에요.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니까. 그걸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남들이 다 이렇게 깔창을 팔잖아요. 근데 이때 값어치를 주고더라도 이렇게 양말형 깔창이 있어요. 이제 100명 중에 99명이 이 저렴한 깔창을 사더라도 한 명은 이걸 산다. 이 한 명들만 다 챙겨도 저희는 억대 매출을 갈 수 있다. 하나 팔더라도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게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소싱한 제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야채 탈수기거든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야채 탈수기예요. 근데 남들이 다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 쓸 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야채 탈수기를 쓰는 사람들의 니즈가 뭘까? 욕구가 뭘까? 그래서 그 욕구만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게 반품률이 적어지는 저만의 제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래서 경쟁사의 리뷰를 쭉 봤어요. 야채 탈수기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 쿠팡의 1페이지 리뷰들을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알려줘요. 리뷰들, 안 좋은 리뷰들. 물이 안 빠진다, 쓰던 것보다 대량 난감하다, 물기 제거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이거죠. 낮은 평점 리뷰에서의 공통점으로 언급된 단점. 플라스틱이라 금이 가서 내구성이 안 좋다, 그리고 조작이 불편하다 등등등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본 거는 플라스틱 내구성이 약하다, 그리고 위생적으로 불편하다라는 걸 캐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싱할 때는 플라스틱 야채 탈수기를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테인리스 야채 탈수기를 소싱을 하는 거죠. 아. 여기 다 플라스틱으로 지금 6,000원, 만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스테인리스라 3만원. 100명 중에 한 명은 저희 거 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팔 때 많이 벌자 전략. 이 제품 하나로 저는 순수익 100만원씩만 가져가자. 그게 제 소싱 전략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지수로 봤을 때 네. 그런 걸로 한 몇 가지 정도의 품목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총 8가지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가지수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맞아요. 그 사계절 제품이 8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결국 메인 매출은 제품 3개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즘 사실 그로스에 대한 말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이제 고객 위주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는 이제 수수료 문제라든지 네. 환불 정책 문제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어떠세요? 특히 2025년이 되면서 반품비 정책도 심해져서 힘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품의 품질이 좋으면 반품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파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제 제품이 반품률이 5%에서 6% 나오거든요. 아마 남들이 파는 제품들 파는 사람들은 다 10%, 20% 넘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의 진짜 퀄리티를 신경 쓰고 또 내가 진짜 이 제품을 썼을 때 이 정도 값어치를 주고 쓸만한가?를 따져보고 제품을 소싱한다면 저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측정해서 제 제품의 값어치를 높게 측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라든가 그런 거와는 별개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느낌이겠네요. 네, 맞아요. 20살 때부터 사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떨 때 좀 가장 어려웠었어요? 처음만 잘 됐어요, 제가. 처음에 그 코스트코에서 제품 떼다가 파는 거? 그것만 잘 됐지 그 다음에 도전했던 것들은 다 망했어요. 배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빚까지 끌어다가 사입을 좀 많이 크게 했어요. 아무래도 판매 능력이 없어서 재고를 떠안기도 했고요. 1인 셀러가 할 수 있다는 건 다 해봤거든요. 중고 명품 쪽도 해봤어요.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팔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1억 2천만 원이 생겼어요. 당시 몇 살 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24살 때였죠. 그 나이 때 좀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잠 자지 말라 해서 잠 안 자고 노력했고 성공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빚 1억 2천만 원이라는 걸로 다가왔을 때 아, 남들처럼 취업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는 건가? 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근데 사업이라는 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누가. 그래서 더 막막하고 힘들었죠. 그리고 1인 셀러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방향을 못 잡겠어요. 진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게 막막했어서 이제 그때 당시 원래 카페에서 혼자 일을 했었는데 그 아메리카노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빚이 많고. 그래서 30만 원짜리 원룸을 잡아서 첫 사무실을 구한 거죠.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어떻게 지금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얻고 일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원룸 30만 원짜리에서 지금 강남에서 월세 400만 원짜리. 그쵸. 이게 불과 얼마 걸리신 거예요? 제대로 되기까지는 근 2년 안에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3년은 1인 셀러로서 시간들을 좀 많이 버렸어요. 말 그대로 매출만 쫓다 보니까 이게 금방 무너지는 사업들만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브랜드 뭐 리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계속해서 제품들을 등록해야만 매출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걸 밀고 나가면서 안정화가 되고. 사장님은 1인 셀러로서 네. 시작하셨고 네. 지금 점점 확장해 나가는 단계잖아요. 네, 맞아요. 매출이라든가 몸집이 사업이 좀 커가면 커갈수록 네. 사업 전략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생각들이 좀 있으세요? 지금 이 시장에 혼자서 셀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어떻게 저는 1인 셀러를 벗어나서 이렇게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되었냐는 딱 하나만 중점적으로 봤어요. 저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인가? 구조를 잡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이 중점으로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돈을 잘 벌고 있던 사업체도 저는 다 포기했어요. 왜? 저 없이 운영이 안 되니까. 걔는 단단한 사업 구조가 아니니까. 새로운 제품 찾는 거 말고는 기존 제품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존 제품들은 놔두기만 해도 그대로 매출이 계속 잘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새로운 제품 찾으려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고객 어떤 욕구가 있을까 찾아 나서는 거지. 지금 멈춘다면 그냥 이대로 벌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제 브랜드의 효자 상품들, 아까처럼 한 제품당 적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매출을 낼 수 있는 제품을 10개까지만 늘려서 쿠쿠 밥솥 아시나요? 쿠쿠가 똑같이 중국 OEM부터 시작했어요. 중국 공장에서 로고만 바꿔서 제품 파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중국 분들이 한국 오면 밥솥을 사가요. 그런 브랜딩. 진짜 내 제품을 이제 중국 OEM으로 시작했지만 나도 그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정도까지의 규모를 키우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좀 해주실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사업이에요. 온라인 사업이라고 진짜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2-3시간 일한다? 이건 저처럼 구조가 잡혔을 때 2-3시간 일하면 되는 거지 처음에는 2-3시간만 자고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앞에 3년을 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매출만 쫓아서예요. 그냥 빨리 팔리고 잘 팔리는 것만 쫓아서 그 3년을 버렸다면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1인 셀러라면 매출을 쫓지 말고 처음부터 이 단단한 구조를 잡고 본인 없이도 운영될 수 있을 만한 사업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신다면 저의 3년을 사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형님들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힘찬!